3억 넘게 줬더니 돌아온 건 곰팡이 김치였습니다. 생일엔 반찬 2통, 그것도 상한 거. 며느리 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돈줄 영숙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정영숙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오늘은 아들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우리 아들 민수. 결혼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늦게 재혼했어요. 그게 지금의 며느리 소희고요. 처음엔 참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나름 꾸준한 직장 다닌다기에. 그래, 이번엔 잘 살아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전세 자금 8천만 원. 신혼여행 경비가 모자란다 해서 500만 원. 차가 낡았다기에 중고차 구입비 1,000만 원. 그 외에도 소소하게 도와준 것들 다 합치면 10년 동안 3억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일날 며느리가 반찬 2통을 보내왔어요. 하나는 김치, 하나는 멸치볶음.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바빠서 직접 못 오는구나 싶었죠. 근데 김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시큼한 냄새에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안을 보니 곰팡이가 송송 피어 있었어요. 순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를 했죠. 얘 내 아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곰팡이 김치까지 보내주는 정성이라니 내가 감동이네. 그랬더니 민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그걸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소희가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어. 그냥 받아주시지.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제사 음식도 직접 다 차려왔고요. 손주 100일,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그런 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전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절이면요. 어머님,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어머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민수 씨가 대신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런 문자만 와요. 10년 동안요. 처음엔 그냥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시부모 챙기기 어려운 거 나도 압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근데요. 진짜 서운했던 날이 있어요. 제 생일 전날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엔 호텔 뷔페에서 친정어머니와 며느리 와인잔 들고 웃고 있더군요. 그거 보고 참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전 그날 혼자 집에서 상한 김치 버리고 김치찌개 끓여 밥 말아 먹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일엔 호텔 예약, 시댁 어머니 생일엔 곰팡이 김치. 민수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니 도대체 내가 뭘 바라고 너한테 이만큼 해준 거니? 그랬더니 민수가 엄마 왜 자꾸 그런 걸로 서운해해? 내가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돈 줄 이상은 아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반찬 2통은요. 정말 선 넘은 경고장이었어요. 그제야 제 가슴 속에 뭔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자꾸 뭔가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줬던 돈, 받았던 말들, 며느리의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가 자꾸 거슬리더군요. 그때 마침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 좀 해야겠어. 애가 크니까 방이 모자라. 학교도 옮기고 싶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가 부족한데? 민수가 머뭇머뭇하더군요. 엄마 미안한데 한 1억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그 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에서 남겨뒀던 거, 아픈 남편 병간 후 끝에 남은 거. 그 돈은 말하자면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죠. 그래도 그래. 손주 학교 다니기 좋다니 아이한테 남는 일이면 괜찮다. 또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집 계약 얘기를 하던 날, 소희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번 집은 제 명의로 해도 괜찮을까요? 민수 오빠는 신용도 좀 안 좋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넘겨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땐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법적으로 복잡한가 보다. 그래도 어련히 잘 하겠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억 5천 또 조용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제가 근처 볼 일이 있어 그 집 앞에 들렀어요. 비밀번호 전에 줬던 거였죠. 눌러보니 삐삐삐 틀렸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지만 똑같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소희가 나왔어요. 그 얼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저희 엄마가 오셔서 방도 정리 안 됐고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짐지고 가방 하나 들고 살짝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내가 산 집인데 나는 초대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후원자였을 뿐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처음부터 자기네들 거라 생각했을 거야. 엄마 돈은 그냥 도와준 돈,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돈으로요. 그 말이 너무 아프더군요. 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엄마 생신이라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혹시 도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호텔 예약하려는데 부담돼서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희야, 미안한데. 너희 어머니 생신은 너희가 챙겨야지. 나는 이제 이런 부탁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톡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저는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지금까지 몇 번을 넘어갔는데. 내 아내한텐 집을 사줬고 넌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건 어쩌다 보니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 그 흐느적거리는 말투. 그게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구나. 민수랑 큰 소리 내고 싸운 날이 지나고 며칠 동안 연락 하나 없었습니다. 톡도 전화도 둘 다 조용했어요. 그 며칠 사이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젠 진짜 거리를 둬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근처 갈 일 있는데 혹시 잠깐 들러도 될까요? 민수 오빠랑 애 데리고요. 손자 얘기에 마음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애한텐 죄 없잖아.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 갈비찜도 미리 끓여두고 손자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해놨습니다. 점심쯤 민수랑 소희 그리고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하며 달려오는 손자 보니까 그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소희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툭 올려놨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희가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하며 일어선 순간 핸드폰 화면이 잠깐 켜졌는데 그 위에 떠있던 통화 목록 하나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돈줄 영숙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아이한텐 내가 그냥 돈이구나. 시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돈을 주는 사람,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는 사람.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소희가 다시 들어오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내 핸드폰에 나 돈줄 영숙님으로 저장했니? 소희는 순간 당황하며 얼굴이 굳더군요. 그게요. 제가 깜빡해서요. 연락처가 헷갈릴까봐 잠깐 그렇게 저장한 거예요. 그럼 내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저장했니? 제가 단호하게 물으니 소희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민수가 거들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걸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요즘은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 의미 없고.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하구나. 내가 3억 넘게 퍼주고 집도 사주고 손자 학비까지 보태줬는데 그런 나를 돈줄 마이너스 영숙님으로 저장한 게 장난이란다. 그 말이 떨어지자 빵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자만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밥 숟가락을 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요.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소희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밥 안 먹어도 돼. 민수가 뭐라 말하려다 말았고 소희도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자는 마지막까지
할머니, 나 또 올게. 하며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식탁 위엔 갈비찜, 김치, 밥 한 공기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가 그렇게 미련했을까? 그날 밤 민수 번호를 민수 전화 받지 말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은행 가서 예금 다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신탁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이젠 사람도 관계도 정리할 때가 온 겁니다. 민수네를 돌려보내고 난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굴 위해 애쓰지 말자. 정 주지 말자. 혼자 살아도 마음만은 당당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찢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다시 온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디스크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입원해서 안정 취하셔야겠어요. 그 말 듣고도 저는 민수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괜히 또 오해 살까봐 도움 청하려고 연락했나 보다 할까봐요. 딸한테만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랬더니 퇴근도 안 하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 바나나 우유 한 병 들고. 엄마 밥은 먹었어? 약은? 간호사님은 친절해? 그 말에 그냥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있던 중이었어요. 뜻밖의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다면서요? 순간 마음이 또 움찔했죠. 어디서 들었나 보네.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응, 병원에 좀 누워 있어. 그 다음 소희의 말은 이랬습니다. 보험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험부터 묻는다고. 걱정된다. 병원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단답으로 말했습니다. 응. 잘 들어놨어. 소희는 짧게 아, 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병실. 무겁고 조용하고 천장 불빛이 꼭 형광등이 아니라 기억 속 내 마음처럼 차갑더군요. 딸은 나를 걱정해 병원까지 와주고 며느리는 나를 위해 보험이 들어졌는지만 확인해요. 내 존재는 그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보장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수첩에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냥 유산 보험 돈일 뿐이었구나. 며칠 뒤 딸이 김밥을 또 싸들고 왔습니다. 간단한 보험 하나 들어놨다고 말하면서요. 엄마 혹시라도 응급 상황 생기면서 엄마가 나 챙겨준 거 나도 이제 갚아야지.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걱정이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이 섰습니다. 민수와 소희에게 내가 남긴 재산, 더는 한 푼도 넘기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제 결심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던 정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뿐이었죠. 이젠 제 노후를 지킬 사람은 저뿐입니다. 이제 복수 같은 정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신탁 계약 마무리하고 부동산 정리하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더군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가 전화해도 흔들릴 일도 없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수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더군요. 급하게 말하면서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엄마, 나 잠깐만 볼 수 있어? 아니, 전화로라도 괜찮아. 할 말 있어서 그래.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소희가 친구 따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 그거 완전히 망했어. 초기 투자금도 크고 물건 재고도 처리 안 되고 신용카드 할부까지 막혀서 지금 완전 막다른 골목이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담보로 대출을 넣었는데 이자 연체돼서 독촉장이 날아왔어.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 집 내가 사줬잖아. 1억 5천 넘게 준 돈.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애 학교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보태준 그 집. 근데 그걸 담보로 대출 넣고 쇼핑몰 사업을 했다고? 민수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누구 명의로 돼 있었지? 민수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소희 이름이야. 근데 그건 엄마도 동의했잖아. 기억나? 응. 그건 기억나. 내가 사람을 믿어서 그렇게 했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진짜 막막해. 대출금 밀리면 집 경매 나갈 수도 있어. 엄마 제발 좀. 그 말에 한 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요. 민수야. 엄마가 그 집 너희한테 사줬을 땐 너희가 그 집을 지킬 줄 알았다. 근데 너희가 그 집을 담보로 팔고 이제 와서 나한테 또 돈을 달라? 민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우린 가족인데. 그 말에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가족이면 지켜야지. 내가 10년 넘게 너희 지켜줬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일 책임질 차례야. 엄마, 그럼 진짜 못 도와줘.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젠 안 도와준다.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상속도 기대하지 마라. 엄마는 이미 다 정리했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줄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 민수는 한참 말이 없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실망이야, 엄마.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실망이야.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 키운 내 인생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왠지 바람이 시원하더군요.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고 귓가에 가을 냄새가 스며들던 날이었죠.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택배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도어락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민수 그리고 소희. 둘이 나란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소희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무너져 내린 얼굴이더군요. 저는 문 뒤에 서서 그 얼굴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어락 인터폰을 켰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무례했고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도우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말투는 흔들렸고 울음 섞인 숨소리가 스피커로 전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열지 않기로, 흔들리지 않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늦었구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문처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줄 알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고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민수야, 예전이 어떤 때였니?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백일상 돌잔치 입학식. 그 많은 자리에 난 초대받은 적 없었어. 소희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이야기 돈줄 마이너스 영숙님. 그 집 담보로 대출 넣고 연락도 없던 너희가 지금 와서 뭘 원하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텐 부모님이고 그래서 다시 마음 열어주셨으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한 번 조용히 웃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너희 부모였지. 근데 지금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엄마, 이 문은 이제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열릴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문 앞에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비워냄이었습니다. 그날 문을 닫았지만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